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도 공부하고 신문 기사도 읽어보는 한자로 읽는 신문 코너입니다. 2022년 8월 넷째 주 기사 중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단어에서 불러온 문해력 향상에 관한 기사를 모아보았습니다. 심심한 사과로 온라인이 들썩거린다. 심심한이란 단어를 매우 깊게 간절하게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심심하다, 밋밋하다 이렇게 이해했던 데서 불러왔던 문해력 논란에 대한 기사를 모아보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정확하게 알면 좋을 한자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원활하지 않았다. 원활, 둥그런, 미끄러울 활,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 그러니까 둥글고 매끄럽게 잘 굴러간다. 거침이 없이 잘 되어간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심심, 더욱 심, 깊을 심.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그러니까 더욱 깊이 이런 뜻이죠. 심심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심심한의 뜻은 더욱 깊다. 이렇게 한자어를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금일 자정까지, 금일, 이재금, 날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 금일입니다. 그럼 내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내일은 밝을명, 날일, 명일을 내일이라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소지, 본디소, 땅지.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위가 생기게 되는 원인, 또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소지는 가능성이 있다. 나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악용할 소지가 있다,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역만리, 다르리 직역력, 일만만 마을리. 여기서 이역이라 함은 다르리 직역력이라 다른 나라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아주 먼 곳, 다른 나라의 아주 먼 곳을 이역만리라고 합니다. 무운을 빈다의 무운, 무사무 옮기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 무술을 잘하기를 바라는 운수, 이기고 지는 운수를 무운이라고 하는데 무운을 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무술을 잘해서 잘 싸우고 와라 이런 뜻이죠. 적반하장식으로, 적반하장, 도둑적 돌이킬만 매라 몽둥이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빌어야 되는데 잘못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남발되는 외국어, 넘칠남, 필발, 어떤 법령이나 집회를 마구 발행하다,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남발하다, 거짓말을 남발하다. 남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약을 남용하다, 넘치도록 쓰다 할 때 넘칠 남자입니다. 문해력, 오늘의 주제인데 글얼문, 풀해, 힘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표음 문자라 읽기는 다 읽는데 읽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해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문해력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표음 문자, 겉표 소리음, 글얼문 글자자, 표음 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를 표음 문자라고 하고 그 반대는 표의 문자, 뜻으로 쓰는 글자를 표의 문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뜻글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자가 표의 문자이고 뜻글자이죠. 한글은 동음이어가 많다. 동음이어, 같을 동 소리음, 다르리, 오를의, 말씀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우리말에는 동음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자를 알고 정확히 알지 않으면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자 교육의 부재. 부재, 안일불, 있을제. 그곳에 있지 아니함. 부재중 할 때 나오는 부재인데 이건 쉬운 글자인데 왜 뽑았냐 하면 이게 안일불이거든요. 그래서 불재라고 한자로 써 있으면 불재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또 한자어를 쓰기 시험에 나왔을 때 안일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안일불을 씁니다. 안일불은 뒷 단어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할 때는 리을이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불재라고 읽지 않고 부재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안일불, 발족, 만족할 족 이렇게 쓰는데 쓰기는 불족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부족으로 읽어야 합니다. 금상첨화,
비단금, 윗상, 더할첨, 꽃화,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비단도 굉장히 좋고 비싼 천인데 거기에 꽃까지 수가 놓여 있다면 훨씬 좋겠죠. 이제 국한문 혼형체로 신문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잘 알아도 자주 접하지 못하면 빨리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읽는 것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웹툰 작가가 사인회 개최를 준비하던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행사를 준비한 측은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지극히 평범한 사과문을 올렸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였다. 하지만 댓글 및 SNS 반응은 달랐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건가? 등 비난을 쏟아냈다. 심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깊고 간절함을 뜻하는 말인데 맛이 밋밋하다거나 지루하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대학교에서는 금일 자정까지 과제물을 제출하라는 공지를 올렸는데 금일을 오늘이 아닌 금요일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과제를 늦게 제출한 대학생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교수에게 항의를 했다고도 한다. 한 신입사원은 2역 만리를 2억 만리로 썼다가 한동안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무운을 빈다는 지난해 11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소환된 단어다. 안철수 당시 국민은행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이전 대표가 무운을 빈다고 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인 무운을 운이 없다는 무운으로 해석한 기자가 있어 한동안 인터넷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사흘간 무운을 빌며 심심한 사과를 한다는 등등 문해력에 문제가 있었던 단어들을 조합하여 풍자하는 글짓기 놀이가 인터넷에서 한창이다. 그리고 단어 뜻도 모르고 항의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한다.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말한 네 잘못이다 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서로의 소통을 위하여 문해력, 문장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표음 문자인 한글은 동음 이의어가 많아서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요즘은 책을 읽지 않으니 문맥상으로 의미를 추론해 익히지도 못한다. 실제 교사들이 문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수학 문제도 길어지면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를 한글로 바꿔줘도 뜻을 모른다고 한다. 청소년은 한자어가, 어르신들은 외국어가 낯설다. 남발되는 외국어는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 픽업, 카운터 등 한글 안내 없이 온통 영어만 쓰인 햄버거 매장이 노인존이라며 논란이 됐다. 번역 없이 영어를 그대로 옮긴 신기술 용어와 최애템, 최고로 아끼는 아이템, 킹받네, 열받네 같이 영어와 한글을 섞은 신조어가 많이 쓰이는 것도 어르신들의 문해력을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한자 교육 부재와 독서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조사에서 한국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최하위로 분류됐다. 글자는 알지만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 문맥률이 75%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자에 대한 오해도 문제다. 한국어 중 우리 고유어는 25%에 불과하다. 한자어가 70%에 이른다. 학술 용어는 90%가 넘는다. 한자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다. 고교 때까지 한자 2000자만 배워도 실질 문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서율까지 높이면 금상첨화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